신화는 여러 가지 면모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학문이고, 달리 말하면 종합적인 여러 학문들이 출발하는 지점이 되기도 합니다. 신화는 특정한 장소를 무대로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왜냐하면 결국 신화의 형성이라는 게 어떤 왕가의 혈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주로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건국 신화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장소랑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신화의 장소라는 주제로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에는 헤라와 영웅들의 아르고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르고스는 헤라 숭배의 오랜 전통적인 장소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신화상으로 보면 제우스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르낙스라고 하는데 원래는 코퀴기온이라는 이름이고요, 뻐꾸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또 늘 그렇듯이 제우스의 구원을 받으면 여자들은 도망 다니거든요. 바람둥이 신 뭐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헤라도 제우스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그 남매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우스가 뻐꾸기로 변해서 헤라의 품에 날아든 거죠. 헤라가 이렇게 안아주니까 그때 겁탈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소에서, 아르고스 이 장소에서 이제 헤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이제 헤라를 오랫동안 섬겨왔던 장소와 제우스와의 결합을 이곳에서 만들게 한 거겠죠. 이야기꾼들이. 코큐기온 산에서 내려다본 그 지역의 풍경입니다. 평화롭죠. 또 아르고스와 관련되어 있는 신화는 이오가 이제 아르고스 출신이고, 이 아르고스를 흐르는 이나코스 강 또는 왕의 딸, 강의 신의 딸이거나 왕의 딸인 거고요. 또 어떤 버전에서는 이게 딸이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버전에는 아르고스의 헤라 신전의 여사제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 둘 중에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오가 암소로 변했을 때 헤라가 그 감시하게 한 괴물이 아르고스였거든요. 파놉테스라는 말과 붙어 있습니다. 파놉테스는 모든 곳을 보는 이런 뜻이에요. 아르고스 파놉테스도 이 아르고스라는 지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름이고요. 여기 아르고스의 옛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크리스토퍼 워즈워스라는 사람의 그림책, 그리스의 뭐 번역을 다 하기는 뭐 구차스러우니까 하여튼 그리스에 관련된 그림책이에요. 1840년에 나온 책에 아르고스를 그린 부분입니다. 굉장히 전환의 모습을 하고 있죠. 평화롭게 강도 흐르고, 이게 이나코스 강이겠죠.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작은 마을이 형성되고 저 뒤에 산은 여전하죠. 산천은 의구하고 영혼 간데 없고 뭐 이런 거죠. 그 이오가 결국은 이제 제우스의 아이를 베고, 하지만 헤라의 박해를 받아서 뭐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등해가 쫓아다니면서 막 그 광기에 시달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집트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파포스라는 아이를 낳죠. 그래서 그 이오의 후손들이 그 이집트에서 쭉 자라거든요. 이오 후손 중에 나나오스라는 사람이 있고, 그의 50명의 딸이 있습니다. 근데 사촌지간에 아이깁토스가 있는데, 아이깁토스에게는 5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깁토스가 당신 딸과 우리 아들들을 결합시키자, 결혼시키자. 그런데 나나오스가 무슨 이유에선지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아이깁토스의 구애를 피해서 이집트에서부터 아르고스로 망명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조상인 이오의 땅으로 돌아온 거죠. 여기가 얘기가 좀 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근데 그 왕이 이제 그 받아줘요. 이 망명을 받아줘요. 탄혼한 여인들 뭐 이런 데서 이제 비극에서 소재로 쓰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받아줬는데 이 아이깁토스가 아들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거의 반강제적이고 뭐 협박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다나우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혼을 시키기로 하고, 그런데 그 첫날 밤에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너희 남편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49명의 딸들은 다 죽입니다. 근데 한 명의 딸만 자기 남편을 죽이지 않는 게 린케우스라는, 뭐 천리안을 가졌다고 하는 린케우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르고스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나우스가. 그래서 뒤에 이제 그림에 나오겠습니다만 자기 신랑들을 죽인 죄로 하데스에 가서 벌을 받는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채우는 그런 벌을 받는다. 뭐 이런 게 돼 있어요. 뭐 나중 예. 자, 이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나우스의 딸들이 여기 보시면 여기 물이 새잖아요. 이불 청동 항아리에 입구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데도 계속 채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1904년에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라는 화가의 그림입니다. 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세우스 얘기도 관련되어 있어요. 또 후손 중에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 다나의 얘기가 있죠. 이것도 뭐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그 자기 손주가 태어나면 자기를 해친다는 신탁을 받고서 아크리시오스가 딸을 결혼 못하게, 남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청동 탑에 가뒀는데 제우스가 다나에게 반해서 황금비로 내려서 제우스가 임신을 갖고 그 아이가 이제 페르세우스인데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 딸과 손주를 단지에 실어서 바다에 띄워보냈고 그 섬에서 자라서 장성한 페르세우스가 돌아와서 나중에 이제 그 메두사의 머리를 자른 영웅이잖아요. 아르고스로 돌아왔을 때 할아버지가 경기장에 운동 경기를 구경하러 갔다가 페르세우스가 던진 원반에 맞아 죽는다.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이제 아르고스를 다스린 게 아니라 튀린스란 나라랑 바꿔서 다스립니다. 할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자, 이게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자르는 장면인데 이 원전에 보면 뭐 낫 같은 걸로 잘랐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칼에다가 저 옆에다가 이렇게 낫 모양을 더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도상적 특징입니다. 이 그림은 카노바, 안토니오 카노바라는 조각가의 1801년도 작품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 아르고스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테바이 원정과 트로이 원정에 참여했던 디오메데스라는 사람도 아르고스 출신이에요. 원래 이제 칼리돈의 튀데우스라는 영웅과 테바이의 폴리네이크스라는 그 오이디푸스의 아들이죠. 이 둘이 아르고스 그러니까 아르고스 왕의 사위가 돼서 이 테바이 출신이거든요. 폴리네이케스가 자기 왕위를 찾기 위해서 아르고스에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폴리네이케스가 자기 장인의 군대를 받아서 테바이를 쳐들어갔는데 이때 실패하고 죽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의 후손들이 이제 아르고스로 쳐들어가서 아르고스에서 다시 연합군을 꾸려서 쳐들어가서 테바이를 함락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 앞장섰던 영웅이 디오메데스고 이 디오메데스는 그 트로이 전쟁에도 참여해서 맹활약을 했던 영웅이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탈리아 쪽으로 가서 브룬디시움 같은 로마의 도시들을 세운 호메로스의 영웅이죠. 자, 이게 이제 그 디오메데스의 활약을 그리고 있는 그림인데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디오메데스가 그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이거든요. 트로이 편인데 그 아프로디테가 전쟁에 참여했다가 디오메데스의 창에 상처를 받고 달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에로스들이 막 날아다니고 전쟁에
죽었나요? 얘 누군지 모르겠네.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거는 아서 피처라는 화가의 1905년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아가멤논의 아들 오레스테스가 있는데 이 오레스테스가 미케네 왕이죠. 미케네 왕이 돼서 아르고스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화의 무대에서 사라지죠. 왕가가 없어지니까. 자, 아르고스의 과거와 현재를 간단하게 알아보죠. 기원전 4000년경에 아르고스 헤라이온이라는 곳에 부근에 신석기 시대의 주거지가 형성됐던 흔적. 기원전 1350년, 1200년경에 이 헤라이온 부근의 성벽을 강화하고 그래서 이 시절이 미케네 아르고스, 그러니까 미케네 시절의 아르고스의 전성기이고 기원전 7세기 초에 페이돈 왕 주화와 도량형을 도입한 왕인데 그 통치 시대 또 다른 전성기를 누렸을 거란 설이 있고 기원전 668년에 히시아이 전투에서 스파르타에 승전했고 근데 494년에 가면 세페이아 전투에서 스파르타에 패전하고 그 아르고스 지역 아르고스는 이제 그 도시이면서 동시에 이제 지역 이름인데 전투에서 패배해서 그 지역 전체가 이제 무너지지만 아르고스 도시만큼은 시인 여자 시인이었던 텔레실라가 항전해서 막았다라는 일화가 또 유명합니다. 기원전 490년에 479년 페르시아 전쟁 때 이제 중립을 지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펠로폰네소 전쟁 또 중에는 또 아테네 편을 들었다가 스파르타 편을 들었다 이렇게 오락가락했고 기원전 146년 이후에 로마에 복속된 후에 이제 오히려 이때 번영기를 누리게 되고 로마의 도시로서 서기 396년에 알라리크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일종입니다. 그 게르만족 일종이었던 부족을 이끌던 알라리크가 고트족이죠. 고트족을 이끌던 알라리크가 아르고스를 약탈했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헤라이온 부근 아르고스의 현재 모습이죠. 이것도 넓은 평야지대 저 뒤에 산이 보이는군요. 네. 예, 신화의 장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